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들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원장님 말 듣고 네.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몸은 보면은 살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체중이 그대로라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빠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체중계 올라가면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인바디도 찍고 있는데 체중 숫자 자체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옷 사이즈가 조금 헐렁해지는 것 같기는 하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쯤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속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체중계 숫자가 실제적으로 주는 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 몸이 먼저 좀 변하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체중계 숫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진료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초반에 많거든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극단적으로 시기를 좀 제한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 몸은 원래 먹던 양보다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왜 이래? 빨리 뭔가를 먹어줘야 돼. 지금 비상사태야. 이런 신호를 이제 보내니까 감정 반응이 올라오죠. 막 짜증도 나고 막 피곤하고 뭔가를 자꾸 먹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살을 빼야 되나 싶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참아내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입이 탁 터지고 말거든요. 그러면 다시 실패했다라고 해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가시려면 우리 몸이 먼저 보내는 살이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 신호는 이상한 피곤함입니다. 아무래도 좀 섭취량이 좀 줄어들고 먹는 종류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우리 몸에 엔진을 좀 갈아 끼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꿔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느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에서 3주 정도는 몸이 투덜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4에서 6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적응기라고 보시면 되고,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얼추 다 적응을 하고 다시 활력이 도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피곤한 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몸의 물리 엔진이 바뀌고 있는 신호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잠이 좀 잘 오는 거거든요. 실제 되게 불면이 심하셨던 분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서 한 달쯤 됐나? 그때부터 예전보다 잠이 잘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다이어트가 수면이랑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내장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 지방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염증성 물질들은 좀 많이 분비하기 시작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뇌에도 조금 영향을 주게 돼요. 수면의 질도 좀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보면 염증성 물질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우리 뇌에 가해진 부하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배고프면 잠이 안 오지 않나요? 이게 실제로 배가 고프면 사실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 게 맞는데, 대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절제하셔가지고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야, 먹어야 된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경우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에너지의 엔진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내 에너지를 잘 끌어다 쓰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고픔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전자의 경우에는 뭘 먹어야 좀 더 잘 주무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어 있는 다른 에너지원, 대표적으로 지방이겠죠? 그런 걸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서 배고픔이 좀 상대적으로 빨리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잠은 좀 더 잘 주무실 수 있게 되는.
세 번째 신호는 배고픔이 좀 덜 괴롭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굳이 시계를 보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배고픔이 시작되면서 점심시간이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배꼽시계가. 그렇죠.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 엔진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런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덜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기를 쓰다가 기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들을 쓰다가 자연스럽게 지방이나 단백질을 써나가는 게 매끄럽게 되다 보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다 쓰고 느껴지는 그 배고픔에도 덜 괴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대사 유연성이 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쓰는 능력에서 지방을 태우는 능력으로 유연하게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체중은 그대로인데 바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약간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체중은 되게 그대로인데 약간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바디라고 하죠. 똑같은 무게더라도 지방 1kg와 근육 1kg는 부피가 다르거든요. 지방이 근육보다 더 커요. 지방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체중은 되게 그대로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눈바디는 좀 좋아지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70kg라도 몸매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상상해보면은 지방질의 70kg와 근육질의 70kg는 확실히 쫙 봤을 때도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방만 빼고 근육은 그대로 가져가야겠네요. 그쵸.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겠죠. 다섯 번째 신호는 얼굴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뾰루지부터 나거나 뒤집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는 우리 몸의 대사의 거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 조금씩 건강한 쪽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은 피부 역시도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도 잘 주무시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트러블도 덜 나고 화장도 조금 더 잘 먹는 것 같고 윤기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염증도 줄어들다 보니 더 그걸 촉진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저는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변비가 좀 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좋은 신호인가요? 사실 변비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변비에 시달리시거든요. 내가 먹은 양이 지나치게 부족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고 물이랑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셔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변비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조금 괴롭기도 하고 장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변비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섭취가 너무 적으신 분이면은 조금 늘리도록 하되 원래 먹던 걸 늘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들이 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 특히 물을 진짜 잘 안 드시거든요. 커피 먹었으니까 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커피 먹으면 탈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커피는 자제하시고 차로 바꾸시거나 그냥 물을 충분히 드셔라. 적어도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된다. 안 되면 뭐 유산균이나 너무너무 심하시면 사실 변비약도 쓰기도 하는데 그 정도의 조치를 좀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변비 말고 다이어트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반에 조금 피로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로감이 심해지고 어지럽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조금 빠진다. 그러면은 너무 무리하고 계시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냐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생리를 좀 원활하게 하는 몸의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먹는 게 너무 불규칙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너무 영양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식증이라고 그러죠.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생리를 안 하세요. 솜털 같은 것들이 좀 나기 시작하시고 머리가 조금 빠지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신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살을 빼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바라볼 때 빼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의 균형을 원활하게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탈모, 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뭐 생리불순 이런 거는 우리 몸이 지나치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다이어트를 일단 멈추시거나 덜 자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죠. 실제로 제가 생각나는 환자분도 체중계 숫자는 2kg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체중계 숫자가 전부가 아니고 몸은 그 전에 훨씬 먼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들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